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종속사건의 확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종속사건이란요, 독립사건의 반대가 되는 것으로서 사건의 확률이 종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종속이 되어 있다.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종속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부터 10까지의 카드 10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한 장을 뽑은 후에 두 번째로 카드를 뽑을 때 이 카드가 짝수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한 장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드를 뽑는데 이 두 번째 짝수를 뽑는 카드의 확률이 종속적이냐 독립적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보면 말이죠. 먼저 한 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때 뽑은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죠. 근데 만일 짝수를 뽑았다면 나머지 9장 중에서 짝수를 뽑을 확률은, 짝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짝수가 5장에서 4장이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9장 중에서 4장, 그래서 9분의 4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홀수 카드를 뽑았다면 이후에 짝수를 뽑을 확률은, 나머지가 9장인데 한 장 뽑았으니까 홀수 카드를 뽑았으니까 짝수 5개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9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카드를 뽑을 때 짝수 카드를 뽑을 확률은 첫 번째에서 어떤 카드를 뽑았는가에 의해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첫 번째 카드를 어떤 카드를 뽑았는지 모른다면 두 번째 뽑을 때 짝수를 뽑을 확률은 구할 수 없게 되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종속사건이다입니다. 두 번째 짝수를 뽑는 사건은 첫 번째 카드를 뽑는 사건과 종속적인, 그거에 종속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그 두 번째 확률이 첫 번째 사건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속관계예요. 첫 번째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두 번째 사건의 확률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건을 종속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이게 나무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카드 10장이 있다 이거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중에서 첫 번째로 한 장을 뽑은 후 두 번째로 카드를 뽑을 때 짝수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거 보면요, 첫 번째 짝수를 뽑을 확률, 홀수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뽑을 때 첫 번째 짝수를 뽑았다면 말이죠. 짝수를 뽑았다면 나머지 9장이고 그 다음에 짝수를 한 장 뽑았으니까 4장 남았죠. 그러니까 전체 9장 중에 4장을 뽑는 것이니까 9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첫 번째 홀수를 뽑았다면 나머지는 남아있는 건 9장이고 그 다음에 홀수를 뽑았기 때문에 짝수는 그대로 5장 남아있죠. 그러니까 짝수를 뽑을 확률은 9분의 5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요, 첫 번째 어느 카드를 뽑았는 거에 따라서 두 번째 짝수를 뽑는 확률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사건이에요. 앞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사건이, 이것이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이런 게 독립사건이 되려면 이 세 개 처음 뽑을 때는 또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죠. 처음 뽑을 때도 다르고 또 앞에 어떻게 뽑았냐에 따라서도 짝수를 뽑는 확률이 다 달라져요. 이것이 종속 확률입니다. 독립 확률이면요,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돼요. 이 세 개의 값이 앞에 사건이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또 처음 사건을 시행을 하든 이 값이 모두 같은 것이 독립사건이고 이렇게 다른 것이 종속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표가 있습니다. 이거 표가 있는데 이거 보면 합계 개 전체가 이제 100명이에요. 남학생이 여학생인데 이거 보면 전체가 100명이네요. 여학생이 48명, 남학생이 52명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여행을 가는데 동해안으로 갈 거냐, 서해안으로 갈 거냐 이걸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학생 중에서 53명은 동해안 쪽으로 가자고 47명은 서해안 쪽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남학생 중에서 52명인데 이 중에서 동해안으로 가자는 남학생이 25명, 서쪽으로 가자는 학생이 27명, 또 여학생 48명 중에서는 동쪽으로 가자는 학생이 28명, 서해안 쪽으로 가자는 학생이 20명 해가지고 이러한 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말이죠. 100명의 학생 중 한 명을 뽑았어요. 한 명을 뽑았는데 이 학생이 남학생이에요. 뽑아보니까 남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동쪽으로 여행 가자고 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죠? 남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을 뽑았어요. 남학생을 뽑았으니까 이게 52명 중에 한 명이 될 건데 이 남학생 중에서 동쪽으로 가자고 여행 가자고 할 확률은 52분의 25죠. 그렇죠? 55명에 25명이니까. 그러니까 남학생 A가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을 뽑았는데 이 중에서 동쪽으로 B가 이제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가자고 할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52분의 2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100명의 학생 중 한 명을 뽑을 때 누가 뽑히는지 몰라요. 누가 뽑히는지 몰라요. 이 학생이 동쪽으로 여행 가자고 할 확률은 얼마냐? 그죠? 한 명을 뽑는데 남학생이 될지 여학생일지 몰라요. 이 학생이 여하튼 동쪽으로 여행 가자고 하는 는 전체가 100명인데 동쪽으로 가자는 학생이 53명이니까 그 확률은 아무나 뽑을 때 확률은 100분의 53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게 보세요. 남학생인데 남학생 중에서 동쪽으로 가자고 할 확률 이게 P, A, B 이렇게 되죠. 되고 이거는 PB죠. 이건 자체적으로 혼자 자유롭게 아무 조건 없이 나오는 확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와 이거하고 같은 경우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같으면은 독립사건이 되고 다르면은 종속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진 두 확률이 다르니까 이것은 독립사건이 아니고 종속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면 독립사건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먼저 3자가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3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앞에 주사위가 던져졌건 안 던져졌건 그 다음에 그 주사위의 눈금이 3이 나왔든 5가 나왔든 두 번째 주사위 던질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항상 2분의 1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독립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것은 종속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속사건과 그 확률, 종속사건의 이게 곱 확률에 대해서 말이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종속사건에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PA라는 A 사건의 확률은 0.4, B라는 사건의 확률은 0.3입니다. 전체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일어나고 그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난 상태, 일어난 후니까 이걸 1로 보라고 했죠. 이걸 1로 보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그 확률은 전체가 0.4분의 B가 0.2죠. 그러니까는 이런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일어난 후에 그 후에 그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0.4분의 0.2에서 0.5 이것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죠. A가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어요.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B 사건이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무 제한 없이 처음에 일어날 때 그게 되는 PB의 확률이 0.3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부 확률하고 이 PB가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어날 때 확률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속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곱 확률이죠. B와 A가 모두 일어날 확률은 B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이걸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PA는 0.4, 그 다음에 PAB는 0.5 해서 0.2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곱집합, 교집합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종속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PAB 조건부 확률과 이 독립적으로 PB가 나타나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종속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독립 사건은요. 여기서 PA가 0.4고 PB가 0.3 같은데 요 교집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0.12가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PAB는 어떻게 되죠? PAB는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전체가 0.4죠. 0.4분의 0.12 하니까 여기 3분의 1이죠. 0.3이 되죠. 0.3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고 그 다음에 PB가 얼마예요? 또 0.3.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PAB 조건부 확률과 PB 그 혼자서 발생할 확률이 같으니까 이거는 독립사건이 되죠. 독립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PBA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나고 또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죠? PAB가 PB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PA 곱하기 PB에서 0.1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0.3, 0.4 이거 곱하는 거 PB 곱하기 PA가 이런 곱 확률이 되는 거죠. 교집합의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0.12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PAB와 PB가 같으니까 이건 독립사건입니다. 식은 이식하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종속 확률에도 쓰고 종속 사건의 확률에서도 쓰고 독립 사건의 확률에서 다 쓰는 거고 여기서 PAB가 이건 PB하고 다르니까 PAB 값을 넣어야 되고 이 독립 사건에서는 PAB가 PB하고 같으니까 PB 값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요. 여기서는 종속 사건에서는 PAB 값을 넣어야 되고 독립사건에서는 그냥 PB를 그대로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